다시 또 찍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아,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자, 두 번째 동영상. 이젠 소리가 녹음되겠지? 오늘은요, 빗면을 사용할 때의 일입니다. 지난번까지 여러분들 지뢰 도르래를 사용할 때의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자, 오늘은 마지막, 빗면을 사용할 때의 일. 여러분들, 트럭이 이삿짐 같은 거 나를 때 있잖아. 그냥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보단 이렇게 빗면을 깔아서 끌어올리게 되면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게 빗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체의 무게, 드는 힘을 W라고 하고, 이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한 일의 양은 W 곱하기 H가 되겠죠. 그럼 이때 똑같은 높이까지 빗면을 사용하여 끌어올리면 빗면에서 끌어올리는 힘, 빗면에서 끌어올리는 힘을 우리가 여기서 F라고 할게요. F는 F 곱하기 빗면에서의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거리를 S라고 하겠습니다. 빗면에서의 이동거리. 자, 그럼 이때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물체의 무게보다는, 자, 빗면의 경사각이 작을수록, 그냥 물체를 이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빗면의 경사각이 큰 것보다는, 경사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물체를 이까지 끌어올리는데, 경사각이 작을수록, 이게 경사각이에요.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힘의 이득이 있죠. 근데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이 있는 대신에요, 경사각이 작으니까 보시다시피 이동거리가 어때요? 그냥 끌어올리는 것보다 이동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손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물체의 무게에다가 들어올리는 높이 W 곱하기 H는 말이야, 빗면에서 끌어올리는 힘 F 곱하기 빗면에서 이동거리, 이겁니다. 이게 S고요. 이게 스몰 h입니다. S랑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높이까지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은 빗면을 사용하여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과 같아요. 우리는 일의 이득이 없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맞아. 일의 원리. 일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힘 F는 이 식에서 나오면 무게에다가 곱하기 S분의 H를 하면 돼. 즉, 근데 보시다시피 S가 이 H보다는 분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보다는 작은 힘으로 물체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빗면에서의 힘의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빗면을 이용한 예를 보시면, 자, 이게 첫 번째가 이게 나사못인데요. 나사못. 그냥 못을 박는 것보다 나사못을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동 거리는 길지만 작은 힘으로 이 나사못이 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병뚜껑도 마찬가지야. 병뚜껑. 이 병뚜껑도 돌리면서 넣으면은 잘 닫히죠. 그냥 닫는 것보다는. 여기는 보시다시피 산비탈에 구불구불한 도로야. 그냥 바로 산을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산이 있으면 뺑글뺑글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게 어떻게 돼요? 작은 힘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 대신에 이동거리는 어떻다고요? 손해입니다. 손해. 그리고 이건 쐐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도끼질 같은 거 해봤죠? 도끼질. 그래서 보통 쐐기가 물건의 틈에 박아서 물건들의 사이를 이제 벌어지게 할 때 쓰는 물건입니다. 한쪽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러면 이 쐐기는요, 이걸 도끼라고 봤대. 쐐기. 우리가 이 도끼를, 이 나무를 쳐서 박을 때 나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갔다 치면은 이쪽으로 도끼를 아래로 내리치는 힘에 의해서 그 나무를 막고 저항해서 생기는 힘이 이때 위로 작용합니다. 근데 위로 작용하면은
이 힘은 어떻게 전환되냐면, 수평으로, 이 직각 방향으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길이가 1이고 이게 3이라면, 3배의 힘으로 전환되어서 나무 사이를 이렇게 벌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지퍼, 여러분들 바지 지퍼 그것도 해당됩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빗면을 이용하여 무게가 20N입니다. 5m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한 일의 양을 무식하게 20N 곱하기 5m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일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20N을 1m 들어올린 것과 같은 일을 한 거죠. 20N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20N은 단지 무게입니다. 무게. 그래서 20N에다가 곱하기 1m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의 양 20J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끌어올린 힘은 못 구하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5m고 1m죠. 즉 5분의 1 하면 4N이죠. 곱하기 5m 하면 얘나 20J입니다. 똑같죠? 이렇게 예제 문제를 풀어보았고,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건 버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뢰, 도르래, 빗면의 도구를 사용할 때 일을 살펴보았는데, 힘의 이득이 있죠. 또 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도구를 사용할 때의 일의 양, 사용하지 않을 때 한 일의 양은 같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일의 원리라고 합니다. 일의 원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단원까지 도구를 사용한 일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 중단원 에너지입니다. 교과서는 317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움직이는 망치는 벽에 못을 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움직이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널뛰기 같은 거 할 때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떨어지면서 맞은편에 있던 사람을 튀어오르게 하죠.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물체,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의 단위와 같습니다. 단위는 J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죠. 때에 따라서 일과 에너지는 그때그때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럼 추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추의 에너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추에다가 한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높이 올라가면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물체 일을 해주면 물체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는 감소할 겁니다. 대신에 추가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하죠. 추의 에너지가 감소하지만 감소한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었다 라고 할 수 있죠.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봅슬레이 선수가 썰매를 미는 일을 하면 이 썰매 속력이 커지죠. 즉 에너지가 커집니다. 봅슬레이 시간 나면 한번 타보세요. 물레방아 많이 봤죠? 이 물레방아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이 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곡식을 찢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서로 전환되죠. 그리고 이 예제 문제는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